국토부가 3기 신도시 조기 공급을 발표했는데요. 3기 신도시 가운데 인천 계양지구 11,000가구가 내년 7, 8월에 가장 먼저 사전 청약을 받습니다. 관련해서 시민단체 입장은 어떤지 장정구 인천 녹색연합 정책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보죠.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인천 녹색연합에서 국토부의 3기 신도시 공공택지 조기 공급과 관련해서 입장을 발표했는데 이 3기 신도시와 관련한 일련의 과정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꼼꼼한 접근과 다양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택 공급으로 안정화하겠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접근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접근을 통해서 국토교통부가 전격적으로 3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했죠. 근데 이마저도 도시 환경의 최후 보루인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아파트를 건설하겠다는 방안입니다. 이번 조기 공급, 그다음에 7월 청약은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라는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어, 그린벨트를 해제한 측면이 적절치 않다는 말씀이세요. 연합 측에서 낸 성명서에는 계양들역 일대에 대한 그 환경 생태 현황 조사 또 보전 방안 연구 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이 토지 이용 계획 수립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을 한 바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좀 이야기해 주시지요? 현재 LH, 그러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 위탁을 받아서 서울 시립대에서 진행하고 있는 계양들역 환경생태 현황 조사 및 보전 방안 연구는 내년 5월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환경생태 현황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토지 이용 계획서가 작성이 돼야죠. 그런데 LH는 양서류 등 멸종위기 종의 정밀조사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에서 공공주택 조기 공급이 필요하다. 이로 인해서 올해 9월 내에 토지 이용 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결국엔 뭔 얘기냐면 계양들역의 환경 생태의 현황에 대한 전혀 고려 없는 상황인 거고요. 주택 공급이라는 명목으로 막개발 사업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이거에 대한 우려가 좀 큰 상황인 거죠. 그렇군요. 또 다른 이야기도 해보죠. 연합 측이 인천시에 계양산 보호 종합계획 수립을 촉구했는데 관련해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었죠? 예, 2011년 10월에 인천광역시 계양산 보호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이 조례에 근거해서 계양산 보호위원회도 구성이 됐죠. 이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계양산 보호 종합 계획이 필요하다라고 필요성을 제기를 했습니다. 또한 작년 3월에 인천광역시의회에서는 계양산 시민자연공원 추진위원회 등 시민사회와 함께 토론회를 개최했는데요. 여기서도 계양산 보호 종합계획이 필요하다라고 재차 언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계양산 보호가 인천시 정책의 후순위로 밀리면서 아직도 계양산 보호 종합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천시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계양산 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지난주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 환경 생태를 고려하지 않은 신도시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이 말씀 나눴던 문제들에 대해서 인천시가 대책 마련을 할 때 좀 어떤 사항들을 염두하는 게 좋을까요? 예, 올해 긴 장마, 그다음에 강력해진 태풍으로 기후위기를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도 산불이 발생을 하고 있고 폭염까지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시대임을 절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엔 기후위기가 전 국가적이고 또 전 지구적인 문제임을 확인하는 상황입니다.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도 나서야 되는 거죠. 인천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계양산과 갯벌 등 인천 자연환경 보전이 결국에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있는 시작이다라고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도 결국에는 환경 파괴로 인한 거다라고 전문가들이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의 소중함을 바로 인지하고 전문가 등 시민사회와 의견을 수렴을 해서 이제는 막개발 사업이 아니라 기후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예산 편성, 그다음에 조직에 대한 전환, 관련한 행정 절차를 진행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정구 인천 녹색연합 정책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